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2019년 11월 12일 장전 시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주가 아니죠.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0.04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과 나스닥은 마이너스 0.2%, 나스닥은 0.13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53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미중 무역 협상에 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. 지금 중국과는 상반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위대한 합의가 아닐 경우 타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.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. 환율을 보더라도 위안화가 치리안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치리안에 좀 안착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국내의 원달러 환율도 전날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0.8%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, 무중 무역 협상이 좀 불안이 가중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좀 좋을 부분들은 좀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또 하나는 홍콩 쪽에 있어서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.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했다.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소식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.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홍콩 시장도 우리 그리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. 좀 우려감이 좀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근데 이제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은 보잉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비교적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당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사고 기종이죠. 737 맥스기가 내년 1월 달부터 운행을 시작을 할 것이다.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한국 시장은 일단 전날 좀 조정폭이 좀 깊었었죠. 그 부분들 때문인지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.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좀 해줬어요. 그러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마무리 국면입니다. 마무리 구간인데 이번 주에 대부분의 연결 기준으로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실적 발표 후에 변동성이 좀 크다, 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예상치보다 뭐 하회한다거나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여지없이 차익 매물을 좀 쏟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별거 없다라는 얘기예요.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종목군들로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무역 협상은 타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을 하느냐,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 쪽의 성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. 시장도 좀 개방을 하고 있고 곡물에 대한 수입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고,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양보를 좀 서로 한다라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, 어찌됐든 급해요.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에 대한 영향도 있고,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타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.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
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지수가 밀린다라면 아마 요 갭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요 갭이 하나 있는데, 이 갭을 메우는 그런 조정, 뭐 20일 조정까지는 한 번쯤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다시 윗방향으로는 윗자리를, 이 고점을 넘어서는 뭐 그런 흐름들보다도 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MSCI 리밸런싱이에요.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.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.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코스닥은 뭐 더할 나위 없어요.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,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수급 악화에 대한 부분들, 거기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, 삼성전자의 30% 캡룰 적용,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, 이미 30%가 넘어섰어요.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,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,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수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,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하자.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일단은 보자.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요 부분들이 크게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MSCI 리밸런싱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그리고 8월달에 진행이 됐었어요. 진행이 되었는데, 이번 11월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절대 금액 기준으로 작다.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유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저는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맞다.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뭐 한 2100포인트 정도 때 그 전후가 되겠죠. 요 정도까지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난주까지 일단 1차 순환은 마무리가 됐어요. 산업재 쪽 섹터, 예를 처음에 유통 쪽의 흐름들이 나왔었고, 보험 쪽, 은행 쪽 나왔었고, 산업재 쪽 섹터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유틸리티나 통신 쪽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 부분들로 일단 1단계 한 차례의 순환은 마무리가 됐고,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 연말 소비 시즌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라든가 화장품, 섬유, 의복 뭐 이런 쪽 컨텐츠 쪽, 중국에 관련돼 있는 뭐 광군제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한 번쯤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이 또한 좀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게 된다라면 내수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 내수 섹터들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연속성이 강하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. 지금 올랐다가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급등이 나왔었죠.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, 강하게.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, 보통 11선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그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밀려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눌리는지 여부,
저가를 깨고 나서 밀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어떠한 그 중국에서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. 기대감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 4차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군들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단기적인 순환매 관점으로 해서 한 차례 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IT겠죠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러면 이제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비, 소재, 부품 이쪽 섹터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큰데 이번 주 정도 좀 잘 넘겨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